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다면 배당 절차 사항에 참여할 수 없다. 권리신고만 했으니까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요구 안 했잖아요. 그죠? 이자를 낙찰자가 100% 부담을 하여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즉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116강 2부 방송에서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3번에 보시니까 권리신고만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권리신고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니까, 선순위 임차인도 해당이 되고요. 또 선순위 전세권 아니십니까? 선전세권. 이것도 해당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권리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왜 권리신고서만 제출하냐?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다면 배당 절차 사항에 참여할 수 없다. 권리신고만 했으니까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요구 안 했잖아요, 그죠? 이자를 낙찰자가 100% 부담을 하여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즉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금번 116강이죠. 2부 방송에서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권리신고만 한 경우인데요. 이제 군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군산 지원이지요. 2017타경에 10만 196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소룡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길 현황단이 참 휘황찬란하죠. 아유, 뭐 이렇게 많아 와가지고 어쨌든 이 물건 낙찰된 게 얼마에 낙찰됐느냐 보니까 이 210만 원에 낙찰됐죠, 그죠? 210만 원에. 되게 싸잖아요. 이게 법원 경매 단돈 1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100만 원에 뭐야 봐가지고 은혜도 몇 달 전에 제가 경매정보지 지방 거 보니까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논입니다. 답인데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1차 감정 가격이 70만 원이니까 80만 원 하더라고. 돈 100만 원 안 돼가지고 경매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혹가다 이런 이게 경매 학원 이런 데서 광고할 적에, 1000만 원 가지고도 경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봐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내 계산기 따다닥 두들겨 했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의 수익금 발생되느냐? 수익금 별로 발생 안 될까요?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정산하면 하다못해, 통장이 그래도 뻐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장 통 열어보니까 이게 돈 오히려 어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이건 아파트인데요. 210만 원에 21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210만 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430 장난하는 것다 이거 439만 9천 원에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420만 원 썼다가 또 대금 납부 안 하고 345만 원 썼다가 또 대금 납부 안 하고 완전히 이게 이제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인지 보자 이거죠. 위로 올라가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박모 씨라는 사람이 750만 원 썼어요. 25% 썼으면은 대단히 잘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해서 어떤 양반도 아마 법원에 가서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불허가 결정한 남 나는 집에 가서 제 맨날 그린 멘트 하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왜 애꿎은 경매 집행법원에 개상단한테 가서 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공부하면 된다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저 영상을 보지도 마요. 영상을 보지도 마시고 경매 입찰도 하지 마요. 안 하시는 게 낫다니까. 아니면 또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찾아가셔가지고 경매 공부하지 마시고 나는 경매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요. 컨설팅 업체 찾아가셔가지고 컨설팅 수수료 몇백만 원 지급을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이름해가지고 그 경매를 하나 낙찰 받았어요. 그럼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니 또 몇백만 원 돈 주려고 하니 그건 또 아깝거든. 아까봐가지고 뭐 공부는 하기 싫고 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몇천만 원 까먹보거든. 이런 식의 사태가 발생되면 이게 인생 꼬인다니까.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밑으로 내려가보면 딱 있어요. 이게 3천만 원짜리가 전에 이런 물건 이제 입찰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갑니다. 돈도 안 되는 게 뭐하러 입찰 들어갑니까? 봐가지고. 큰 거 한 똘똘한 놈 한 채 하나, 어쨌든 한 건은 경매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높건 낮건 똑같아요. 절차 진행되는 건. 그럼 기왕에 똑같은 건데 수고를 들였는데 그러면 내가 기왕에 조금 더 비싼 물건 건드려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지. 이만한 물건 들어가가지고 뭐 깔짝깔짝 해서 뭐 어쩔 낀데 봐가지고. 예, 아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봐가지고. 임차인 이모신데 이분이 대학력이 있대요. 가압류가 2017년 1월 26일 날 가압류 설정된 거 아닙니까? 이분은 2012년도니까 한참 전에 전입신고에서 대학력이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보니까 가압류보다도 나중에 확정일자 받았네, 그죠? 이게 봐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입신고는 가압류보다 먼저 해서 대학력이 있고 확정일자는 가압류보다 늦어가지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정상적으로 배당이 된다면 이 가압류권자하고 확정일자는요 동등한 동순위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가압류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선채권이고 확정일자는 물권화된 권리니까 물권. 그죠? 근데 채권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권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고 자기보다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가압류 채권은 아예 우선 변제권이 없고 확정일자는 뭐다 가압류 선순위 자기보다 앞선 가압류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둘 다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야 싸움하지 말고 너나 나나 같아 똑같이 각자 채권 금액을 비례해서 한번 비례 배당하자. 그래서 요건 같은 게 아마 210만 원에 낙찰됐지, 그죠? 210만 원에 낙찰되면 말이죠. 경매 비용 빼고 나면 이게 남는 것도 없는데 봐가지고. 그럼 이게 결과는 이 물건은 낙찰자 2천만 원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봐가지고 이거 선순위 대항력이 내는 차이니까, 인수 안 하고, 인수 안 하는 방법 뭐지? 안 주면 되지, 그죠? 보증금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낙찰 받습니다.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그 임차인의 보증금 안 주면 되지. 그런 유형의 물건 있잖아요. 돈 안 됩니다. 제가 딱 깨놓고 말씀드려요. 그 돈 안 돼요. 사람만 추접스러워져. 돈 안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은 안 합니다. 각자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볼 적에 그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안 주고 다시 경매로 날렸을 적에 그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왔을 적에 우리가 경매인들이 딱 봐가지고 이거 내가 거기에 안 당하기 위해서 그걸 아시라는 것이지, 요런 패턴을 해서 딱딱 안 주고, 내가 다시 수익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다 보면 이제 밑에 또 자료를 보면 나와 있네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임차인 이모 씨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인 이 양반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로 돼 있네. 이 배당 종기일이 2017년 11월 14일인데, 2018년 9월 11일 날에 권리 신고를 하였으며 배당 요구는 없대요. 권리 신고만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전입 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받은 게 연 차이가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즘 임차인들은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확정일자 이거 잘 알아요. 근데 그것도 지방에 전세 2천만 원짜리 살면서 전입신고만 덜렁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물론 확정일자를 안 받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기 전세금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보니까 너무 시차가
5년이라는 차이가 있으면 이게 혹시 또 허위 가짜 임차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다더라 해서 낙찰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인도명의 신청 명도 소송 안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2012년 6월 29일자 전입신고한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빡 낙찰자한테 들이댔을 적에는 과연 낙찰자는 2012년 6월 29일자 전입신고 여기서 가짜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잖아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2012년 6월 29일자 일단 전입신고 돼 있구나. 요걸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구나. 그래. 근데 2천만 원 봐가지고 배당 신청 안 했으니까 2천만 원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요. 이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2천만 원 인수하고 210만 원 정도 결국 2210만 원에 이 물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일체 감정 가격이 3천만 원이니까. 그죠? 3천만 원대 이게 문제는 이게 3천만 원의 가격이 정말로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지.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경매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권리 분석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당에 내가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그 경매 물건의 부동산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 가격은 최저 감정 가격이죠. 그죠? 예. 그 감정 가격 절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 2022년 8월 19일 날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2022년 8월 19일 현재를 기준해야겠죠. 그죠? 현재 기준하면서 또 보니까 요즘 또 분위기가 좀 약간 우하향 국면을 걷는다 들어가면 약간 좀 입찰 금액을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가장 어쨌든 오늘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딱 내놨을 때 얼마만 사인하는 그 사인하는 가격을 알아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은요. 뭐 똑같은 물건인데 10억에 팔릴 수도 있고 5억에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각자 상스러운 어떤 가격이 돼가지고 야 이건 10억이다. 그러니까 10억에 팔아라.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통상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 내지 분석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 말씀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든 일반 매매든 투자를 하는 것이 경기도 쪽도 안 나갔습니다. 서울 쪽에서만 이게 뱅뱅 돌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봐가지고 이 물건도 보니까 권리 신고만 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권리 신고를 하였으며 배당 요구는 없대요. 그럼 또 하나 더 문건 뭡니까? 접수 송달 내역 보자 이거죠. 임차인이 2018년도 해가지고 이 딱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요건 아까 처음에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했다. 그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항상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랬을 적에 채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왜 이게 매각 불허가냐, 매각 불허가 사유가 뭐냐, 그거 알아봐가지고 뭐 매각 불허가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랬을 적에는 뭐 뻔해요. 봐가지고 입찰 금액을 내가 잘못 써가지고요. 입찰 금액 잘못 쓴 것은요, 그 낙찰자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 그거 딱 봐가지고 이거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안 되는데 왜 매각 불허가 결정 내렸냐 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돼서 적시항고 제기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 매각 허가 결정은 돌아서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되었을 적에 그 낙찰자 대금 납부 못하면은 입찰 보전 금액은 몰수당하고, 그 몰수당한 입찰 보전 금액은 배당 재단에 귀속이 돼서 당해 경매 사건의 채권자들한테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임차인 이 땡땡 권리 신고 제출. 여기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한참 뒤다 말이에요. 이게 이렇듯이 제가 1편에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차인이 배당 철회를 했다. 대항력이 있다. 배당 철회했다. 이런 사실관계는 우리가 어디 법원 문건 딱 두 군데만 확인해 보자 이거죠. 어디 그러니까
문건 접수내요. 또 어디니까 매각 물고 맹세서. 그러면 딱 보시게 되면 딱딱딱 나와 있으면 아 요거 봐라 이 사람 배당 철회했구나. 아 이 사람 보니까 권리 신고만 하였구나. 이러면 우리가 또 아 이거 조심하자.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 나름 또 분석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고요. 아 이거 제가 오늘로서 그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 정도 일단 권리 신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 또는 배당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면 법원은 받아줍니다. 받아준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접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효력은 법원에서 받아주는 게 효력이 있다. 아,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 종기일 이후에 예를 들자면요.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다. 받아줘요. 근데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배당 절차에 참여 못하면 어떡한다 하더라? 어쨌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즉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배당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전세 금액을 회수해 갈 수도 있고 아 나는 이제 경매 절차 싫어. 그럼 어떻게 낙찰자한테 다 받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당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어. 어떤 배당 신청 아예 안 했어? 알았어. 근데 얘가 선순위 임차인이야? 그래. 그 임차인의 보전금액은 낙찰자가 다 인수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 없고 그죠? 전혀 참여 못합니다.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전혀 잠깐만요. 전혀 참여할 수 없고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100%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만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 부담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지.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대단히 힘들 거예요.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밥벌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배당 신청 아예 안 해버렸어. 이런 경우 우리는 항상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래.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밑으로 내려보니까 여기 대법원 사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면 이 사람은 이때는 뭐다. 요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배당 신청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하면 아예 배당 전혀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에 의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본안 소송에 의한 집행권원이죠. 그죠?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했다면요. 이것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즉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건 뭐죠? 그럼 제가 임차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말이지 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경매 신청했어? 나 전세 보증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반환받는다는 것은 뭐다? 배당받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제가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만 이제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인가요? 2024경에 11,925호 11,925 해가지고요. 느긋하게 가자님 제가 지금 채팅창을 봤는데요. 방송할 때 이제 채팅창 잘 안 봅니다. 제가 방송 화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서 질문을 주시려면은 그 영상물 하단에다가 질문 주시고 제가 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안 되는 배당 되지요. 왜냐면 확정일자 없으면요 일반 채권자들하고 그냥 동순위에 의한 안분 비례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제가 나중에 그 관련 부분 가가지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방송할 적에 질문 주시면 이게 답변이 상당히 허술해요. 그래서 이 영상물 하단에다가 아예
댓글 형식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다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으니까 봐가지고 필요하면은 질문 주신 분의 그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걸 영상물을 띄워가지고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그죠?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채팅창에서는 가능하시면은 질문을 주지 마시고, 영상물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신 분들은 영상물 올리면 저 영상물 하단에다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잘근잘근 씹어 드릴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 양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이 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현재 9월 27일 날이 뭡니까 7,000메가길 잡혀 있네요. 그죠? 7,000메가길 잡혀 있고요. 7,000메가길에서 1,764만 8천원 잡혀 있네요. 우와,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1억 5천만 원짜리가 쭉 해가지고 1,700만까지. 그 전에 보니까 누가 2,248만 8천 원에 낙찰 받으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15%의 낙찰 받아도 이게 큰 어떤 메리트가 없는 모양이라. 없으니까. 근데 도대체 그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사건이 흘러갔는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이거죠. 경매 쉽다니까요. 엄청 쉬워요. 그죠? 몇 가지만 딱딱딱 정리하면 끝나버린다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슨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처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무슨 가처분이다, 뭐다, 가압류다, 뭐다, 지분경매다, 법정이상권이다, 유치권이다 막 이야기 하잖아요. 강의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경매 고수가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돈만 되면은 그것도 가능하면 좀 간단한 거, 쉬운 거 해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낙찰받기는 쉽진 않은데, 일반 주거용 부동산 저도 한다니까, 주로. 요즘은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요즘 좀 하기 싫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어쨌든 보셔가지고, 기본만 딱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프리 패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 보면,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했대요. 배당 종기가 2020년 7월 10일이잖아요. 그죠? 언제 배당했으면 2021년 2월 26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배당 종기 이후잖아요. 그죠? 물론 이랬을 경우에 배당 요구 종기일도 연기 신청을 간혹가다 하더라고요. 근데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시킨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임차인한테 경매 절차가 진행이 통보가 안 됐을 경우는, 임차인한테 경매 절차가 진행이 통보가 안 되면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를 모를 것이고, 이미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거 왜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과됐다, 이거. 그럼 임차인은, 나름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 이랬을 경우 배당 요구 길 자체를 종기를 연기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요. 임차인 아니십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배당 못 받는다 이거죠. 왜냐면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그 진행시키는 자체를 임차인한테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모르니까 법원에다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는 정당하다라는 건 대법원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도 이제 연기가 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요. 1억 7천만 원 낙찰자가 어쨌든 인수합니다. 인수. 1억 7천만 원은. 이 경우 모두 임차인이 강제금 신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임차인이 강제금 신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최모 씨니까 임차인은 박모 씨고, 그죠? 임차인이 강제금 신청하였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는 때로는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고, 여기 보니까 아까 누구신가요? 너긋하게 가자님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박모 씨 이렇게 도와있다. 그럼 확정일지 없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 봐가지고 여기 또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안본 비례 배당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요건과 지 혼자서 나름대로 만약 이 사람이 강제임금 신청했다더라 뭐 1억 7천만 원에 대 가지고 그죠?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당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막 물고 늘어지세요. 제가 이 방송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제가 뭐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앞으로 돈 안 받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소통하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공부해서 귀한 시간 들여가지고 공부하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어설프게 알았다가는요. 선무당이 뭐 잡죠? 사람 잡잖아요. 반풍수가 집안 말아먹습니다. 맞죠? 우리가 되려면 말 온풍수가 돼야 된다. 온풍수. 완전한 풍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좌지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수박 거달기식이 얼스풀지 알아가지고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이혼당합니다. 이혼당한다니까요. 특히 남자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나이 60 이상 되신 분들 말이죠. 노년 이혼 당하시면 황혼 이혼 당하시면 어떡하실랍니까? 주머니에 돈도 없지. 또 실없는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1억 7천만 낙찰지 인수합니다. 이런 물건이 이탈당하면 안 되겠죠. 1억 7천만 원 전세 보전 금액인데 1차 감정가 1억 5천이다. 그럼 이건 아마도 제가 볼 적은 이게 낙찰자 이름이 표시 안 돼 있는데 이건 임차인 본인이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낙찰 받고 이런 경우 이제 혼동에 의해서 이제 자기 어떤 전 소유자에 대한 어떤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멸된다. 이게 면액이 2248만 8천 원인데 이걸 임차인 본인이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지요. 임차인 본인이. 이랬을 경우 경매비용 빼고 순수하게 이분이 한 200만 원 정도 배당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1억 7천에서 200만 원 빼보내면 얼마입니까? 1억 6,8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이 1억 6,800만 원 전 소유자한테 돌려달라 하지 못해요. 이때는 이제 채권 채무가 충돌하니까, 이건 좀 소멸돼 버립니다. 예. 채권은 뭡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 돌리도라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선 채무자고도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임대인이야. 그럼 지가 지한테 1억 6,800만 원 줘야 되나? 그거 안 된다. 따라서 혼동해서 이제 권리 관계가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이제 배당 신청 안 한 경우는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배당 신청 아예 안 했구나. 근데 선순이구나. 그럼 쟤는 아예 그냥 낙찰자한테 반환받을 요량으로 일단 입찰 했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2021 타경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고요. 65455. 요건 지금 제가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례를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근데 저는 그때 불허가가 난 걸 모르고, 이번 보니까 말이지, 1차 감정가 9억 8천이니까 9,800만 원짜리 떡 사드셨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10억 정도 썼잖아요. 그죠? 근데 불허가가 났어요. 불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9월 2일 날 해가지고 14억을 해서 이게 또다시 경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니까 이것도 밑으로 내려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윤모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전입이 2020년 2월 7일인데 요 화면 좀 정리해 드릴게요. 2020년 2월 7일인데 2020년 2월 7일인데 여기 건저당권이 2021년이죠. 그죠? 7월 달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보니까 뭐 인수가 6억이네. 보증금액이 6억인데 보니까 배당하니까 이게 배당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배당 신청 요건 이제 아예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경우도 일단 우리가 문건, 우리는요, 항상 문건 접수 내역하고요, 매각 물건 명사서 이걸 항상 여러분들 친구처럼 잘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문건 접수 내역을, 문건 송달 내역인데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이 사람이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네, 아예 없네요, 봐가지고 그죠? 예. 아예 없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예. 배당 요구를 안 했고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경매 물건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 1순위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경매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차인인데 경매 신청인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차권 등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들어가면 그 임차인은요, 법원에서 알았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배당 절차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아니십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1월 1일이잖아요. 그죠? 2021년 11월 1일입니다. 2021년 11월 1일로 잡혀 있고요. 이 배당 신청할 수도 없어. 임차권 등기 2022년이잖아요. 이게 2021년 11월 1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도 되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기 때문에 배당 신청하고 싶어도 못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 이게 6억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거 물건을 갖다 뭐 7월 달에 보고 라방에서 말씀드렸는데 6억 원을 인수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 왜 10억을 왜 썼지? 그러면 6억 인수한 16억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감정가 14억인데 그러면 2억 원을 더 주고 매입을 한다? 따라서 9월 2일 날 입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요즘 같은 경우 또 부동산 시장의 시절이 하도 요상하잖아요. 우상향이 돼도 시원찮은데, 봐가지고 우하향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일부 방송에서는 배당 요구 신청한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데 배당 철회한 경우, 또 2부 방송에서는 배당 권리 신고만 한 경우 배당 요구는 안 하고, 또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 계산서, 즉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아예 또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 이 사람들은 아예 배당 못 받는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이러했을 경우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따로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거, 일단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언제입니까? 8월 22일이죠. 2022년 8월 22일 날에는 말이죠, 우리 그 가처분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처분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기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빨리 1기 라이브 방송 이걸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기에서는 좀 더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밤에 비가 오면은 비 피해 없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